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자 출신에서 국회의원 출마 그리고 대구시장 후보 출마까지 전 인생의 과정을 되돌아봤을 때 야 정말로 자격 있는 사람이냐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거짓말을 대놓고 철판 깔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요. 청문회 과정 내내 수없이 많은 질문을 오늘 명쾌하게 해설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고소의 전략의 노정면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스픽스 출신 노정면 국회의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력에 스픽스 뉴스부문 대표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저나 우리 제작진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스픽스에서 단 4개월 일했지만 지금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고 많은 것을 언론인으로서 그리고 또 정치를 하려고 마음먹은 상황에서 그 스픽스의 TV부문 대표를 하면서 했던 경험들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얘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청문회 이렇게 쭉 하시면서 이진숙 그 당시에 이제 후보 보시니까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좀 평가를 하실 수 있겠던가요? 글쎄요, 뭐 많은 분들이 보고 궁금하셨으리라고 보는데 저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판단할 만한 그런 답변들이 매우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반복적으로 같은 대답을 할까?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자리, 권력에 대한 욕심이 상상 초월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것을 향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일관되게 달려가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특정인에게 이제 좀 비도덕적이다 또는 좀 반윤리적이다 이런 표현까지는 간혹 쓰기도 하는데 좀 타락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은 특히 법인카드를 쓴 내역 하나하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그리고 그 내용이 금액도 그렇지만 시간 그리고 장소 네. 어떻게 MBC 사장인데 지방 MBC 사장이 저렇게 카드를 쓸 수 있느냐 공적의식이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예. 근데 보이는 것까지 이제 부인을 하던데 왜 그렇게 공적의식 없이 살았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았습니까? 뭐 권력에 취하면 그런 양태가 나타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MBC 본사에서 본부장 등으로 고위직으로 재직할 때가 이제 김재철 체제였고요. 그리고 대전 MBC 사장이 됐을 때는 적어도 대전 MBC에서는 본인을 통제할 사람이 없었고, 그러니까 권력의 최정점에 있으면서 법인카드 뭐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이런 이제 권력에 취하면 돌아볼 줄 모르는 그런 인간상들은 저희가 많이 봤잖아요. 전형적인 그런 양태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럼 과거에 우리가 기억하는 이진숙 기자는 MBC 90년대 초반에 노조 파업을 할 때 정말로 핵심적인 활동을 했던 노조원이었고 네. 그 당시에는 그러면은 언론 자유와 그리고 이제 편집권 또는 이런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도 그분은 혹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뭐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 조심해야 되고. 근데 저희가 뭐 멀게는 일제 시대의 그 지사들. 근데 이제 일제 통치 기간이 길어지고 일제 권력이 이거는 이제 안 꺾인다 이렇게 판단됐을 때 변절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뭐 그런 양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니까 노조 활동을 한 것으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 사람의 과거 이력이 포장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수백 명이 노조원으로 뭐 MBC 같은 경우에는 1,000명 넘는 그 구성원들이 조합원인데 저는 주류를 희구하는 사람들, 주류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노조 주변에 있는 사례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에 이르러서 보면 이진숙이라는 인물이 과거에는 정말 순수하고 또는 권력을 견제하고 언론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맞는가라는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혹시 과거에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이나 네. 또는 언론 관련된 이제 그 활동을 했던 분들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변절이 되었다. 네. 또는 이제 이런 분들이 정치권에 들어오고 나서 정반대로 자신과 함께 했던 과거의 동지들을 공격하고 뭐 이런 유형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비슷하다?
아니면 다르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저는 봐야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정말로 권력을 쫓고 주류를 쫓다가 노조가 세 보이면 노조 옆에 있고 노조가 숫자가 많으면 노조 옆에 있고 그랬던 사람인지 아니면은 순수한 마음으로 노조의 어떤 투쟁에 방향성에 동의하고 하다가 나중에 권력을 쫓아서 변절한 것인지 그건 뭐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경우든 돌아선 사람들이 보이는 양태가 있어요. 새로운 권력에 부합하려고 눈에 들려고 오버합니다. 과잉 행동을 합니다. 남들보다 해고해야 된다는 주장을 강하게 하거나 이른바 해고 사태의 주역이 되거나 보면 이진숙 씨는 MBC 본사 그 김재철 체제에서 고속 승진을 하는 과정에서 뭐 트로이컷 그 사찰 프로그램 설치나 그다음에 대량 해고 사태나 전면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재철 사장의 그 법인카드 오남용을 앞장서서 두둔했던 사람이고, 그 권력의 눈에 그 권력 최정점에 있는 김재철 사장 눈에 들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했던 것이 아닌가. 제가 이제 비슷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시청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뭔가 변절을 했다면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나면 한편으로는 좀 미안하다, 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뭐 이런 걸 갖고 있는데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은 우리가 기자 출신으로 보면 선배이기도 하고 인생의 선배이기도 하고 그리고 종군 기자로서 대한민국의 언론이 어떻게 이제 현장 취재를 해야 하는지를 그래서 한때는 저희들이 이분을 통해서 기자의 활동이 어떻게 돼야 한다는지 일종의 표본이 되기도 했던 분이 이런 정도로 타락을 해버리고 나니까 야, 내가 세상 정말 잘 모르는 것인가 여전히? 아니면 우리가 오히려 어리석고 바보처럼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들어서 정말 한편으로는 이분이 했던 이야기 혹시 진실이 아닐까? 라는 생각까지 저렇게 일관되게 아니다, 거짓이다, 공적으로만 썼다라고 하는 그 강한 톤에서 혹시라도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뭐 청문회에 나와서 그 얘기 말고는 할 얘기가 없었을 겁니다. 너무 명확한 증거가 드러났는데 본인이 인정하기 시작하면 눈앞에 보이는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장관급 자리를 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어떤 점에서 문제인가? 종군 기자 좋아요. 뭐 거기에 대한 뭐 평가가 다양할 수 있지만 뭐 그걸 굳이 그때 종군 기자 맞아? 이런 질문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본인이 대전 MBC 사장하면서 엉뚱한 시점에 그 중동 전문가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방송에 개입하고 인터뷰를 만들어내고 해외 출장 가고 이랬던 사실들을 보면 자기 자랑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그게 이제 권력하고 맞닿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음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총선에도 출마하고 뭐 지방선거에도 출마하고 또 지금에 이르러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과거를 전면적으로 부정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관급 자리에 앉기 위해서 남들 보기에는 다 거짓말이 분명한데 천연덕스럽게 하잖아요. 마치 로봇가 입력된 대로 답변하듯이. 그걸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제가 내릴 수 있는 개인적인 판단은 이준숙이라는 사람은 권력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한다. 거짓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부터 하고 있는 이제 이진숙 위원장이든 탄핵의 대상이 되어 있던 어떤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똑같이 청문회처럼 저 사람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말씀드리면서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